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저는 컴퓨터 활용 능력 강사 한정수라고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 엑셀 컴퓨터 활용 능력 2급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문제 푸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올해부터는 엑셀 버전이 이렇게 2016으로 좀 바뀌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2010을 사용했었는데, 올해부터는 2016으로 사용하고 있고, 커말 1급 같은 경우는 문제 유형이 좀 많이 변경이 됐는데 아직 다행스럽게 커말 2급은 문제 유형이 그렇게 변경된 게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커말 2급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구성을 보고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를 보시면 보통 기본 작업, 계산 작업, 분석 작업, 매크로, 차트 작업 5개의 부분 작업이 있는데요. 일단 계산 작업은 20점짜리 작업입니다. 기본 작업은, 죄송합니다. 기본 작업은 20점짜리 작업인데, 첫 번째 어떤 게 나오냐면, 데이터 입력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이게 5점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셀 서식이나 이런 다양한 서식들을 활용하는 게, 5문항이 나와서 각 2점이고, 총, 10점짜리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 작업 3에서는 뭐가 나오냐면 보통 고급 필터 조건부 서식이 주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것들이 좀 다양하게 나오는데 외부 데이터 불러오기, 그 다음에 텍스트 나누기, 또 한 가지 그림 복사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요 중에 하나가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고급 필터랑 조건 서식이 많이 나옵니다. 이게 몇 점이냐? 5점. 자, 이렇게 해서 지금 기본 작업은 20점이에요. 5점, 10점, 5점에서 20점짜리 작업이고요. 혹시나 하나의 팁은 데이터 입력 작업이 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타자가 들으신 분은 요거는 조금 나중에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자, 계산 작업으로 넘어가면 계산 작업이 당락을 좌우하죠, 엑셀에서는. 계산 작업 같은 경우는 총 40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70점 이상이 합격이기 때문에 계산 작업을 다 포기하시면 합격하기가 매우 힘들다. 근데 계산 작업에서 잘 나오는 함수들이 있어요. 좀 우리가 필수로 외워줘야 할 함수들. sum, ifs, average, ifs 이런 것들 너무 잘 나오고요. 또 데이터베이스 함수 dsum, daverage, count 이런 것들이 또 잘 나오죠. 또 그 다음에 우리 count 시리즈들 있죠. count ifs, 또 이제 자릿수를 변경해주는 round up, 또 뭐 있죠? round down. 그 다음에 문자열 함수 left, right, mid. 다양한 함수들이 나오는데 h로거, v로거 빼먹었네요. 또 h로거, v로거. 거의 이런 함수들은 필수예요. 그래서 다른 함수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 함수 거의 매번 출제가 되는 함수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는 꼭 마스터하고 시험을 보셔야 됩니다. 물론 여기 시간과 날짜 함수 또 다양한 함수들이 있는데 주로 이 함수들이 자주 출제가 된다. 그래서 계산 작업 같은 경우는 총 5문제가 출제되고요. 8점씩 총 40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목표는 3문제 이상 맞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표는 저는 3문제 이상 맞겠다. 5문제 중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목표를 잡고 학습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분석 작업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점수를 획득하라고 나오는 문제인데요.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분석 작업은 일단 2문제 나와요. 각 10점, 총 20점짜리 작업입니다. 2문제니까 부분화, 그 다음에 피벗 테이블, 데이터 표, 시나리오, 목표값 찾기, 그 다음에 데이터 통합. 이렇게 지금 6가지가 있는데요.
이렇게 6가지 중에 2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뭐가 나올진 잘 모르겠는데 특히 뭐 피벗 테이블이나 부분합 이런 것도 잘 나오고요. 좀 고르게 2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이 6가지를 다 마스터 하시고 얘는 총 20점을 다 획득을 하셔야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매크로 작업과 차트 작업이 있어요. 매크로 작업 2문제, 점수가 2문제, 총 10점. 각 5점씩 해서 10점이고요. 차트 작업은 5문항, 5문제, 각 2점, 총 10점짜리 작업입니다. 그렇죠? 엑셀은 합격이 70점인데요. 70점인데 여러분들 그 함수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를 거의 다 획득을 하셔야 돼요. 함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다 맞아봤자 60점이거든요. 근데 합격은 70점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함수를 꼭 3문제 이상 맞으시고요. 나머지는 거의 다 맞으셔야지 합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커마 2급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보는데요. 이렇게 보시면서 우리 문제를 보고서 기본 작업부터 차트 작업까지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업 파일을 여시면요. 작업 파일 여시면 지금 기본 작업 1번 시트부터 하시면 되는데요. 기본 작업 1번 시트는 제가 문제를 캡처해 놨어요. 5점짜리 작업으로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똑같이 입력만 해주시면 돼요. 똑같이 입력만 해주시면 되는데 우리 시험 시간이 40분이잖아요. 근데 어떤 분은 이거 입력하는데 10분을 다 소요해버려요. 그러면 이거를 안 하는 게 낫다. 그쵸? 10분, 40분 중에 10분 쓰는데 고작 5점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타자가 느리시거나 이러신 분들은 기본 작업 1번은 나중에 하시거나 혹시 뭐 다른 걸 더 많이 푸시는 게 훨씬 나을 겁니다. 일단 여기서부터 쭉 똑같이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요거는 뭐 별다른 설명 없이 여러분들 입력하면 되니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 작업 2번 시트로 이동하셨으면요. 여기 1번 문제 봐볼게요. 그럼 각 2점이고요. 총 10점짜리 작업입니다. 자, A1부터 F1까지 영역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글꼴, 그 다음 글꼴 크기, 스타일을 바꿔주시면 돼요. 네, 일단 A1부터 F1이니까 A1부터 F1 드래그 해주시고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글꼴은 바탕체니까요. 여기다가 바탕체 하고 엔터 쳐주시는 게 더 빠르실 거예요. 바탕체가 어딘지 찾기가 좀 힘들기 때문에 여기 쳐주시면 되고요. 글꼴 크기도 18하고 꼭 엔터까지 쳐주시면 18 사이즈로 바꾸게 되죠. 물론 이렇게 해서 선택해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글꼴 크기는 굵게 기울임 이렇게 해주시면 이게 완성이 되는 거죠. 혹은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셀 서식 들어간 다음에 이 글꼴 탭에 보면 굵은 기울임 꼴이 있어요. 굵은 기울임 꼴 이렇게 해주셔도 되고요. 여기 도구에서 굵게 기울임 해도 같은 효과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확인 눌러주시고요. 자, 2번 보면 A3부터 F3 이 필드 부분을 말하는데요. 이 부분은 셀 스타일, 강조색 1 스타일 여기 있죠. 그 다음에 이 영역은 쉼표 스타일로 해달라라는 지시사항이 있죠. 자, 그러면 A3부터 F3까지 잡고요. 스타일에서 강조색 1 이쪽에 있죠. 선택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C4부터 E15까지 드래그 해서 쉼표 스타일은 이쪽에 있습니다. 쉼표 스타일 클릭해 주시면 2번이 완성. 자, 3번 보시면요. F4부터 이 날짜 영역을 말하는데요. 이 날짜는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이용해서 이와 같이 바꿔달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 날짜 연도는 없고요. mm월 그 다음에 여기는 dd d 두 개, 두 자리니까 dd1 이렇게 한글로 표시하기 위해서는 A자 3개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범위 지정해서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 표시 형식에 사용자 지정 가신 다음에요. 요거 수정할게요. 연도는 필요 없으니까 지워버리시고요. 여기다가 한글로 벌이라고 써주시고 대신은 지우고 한 칸 띄고 dd1 이렇게 하면 12월 4일이라고 표시가 되는 거죠. 여기다 한글로 요일을 표시하기 위해서 바로 열고 A자를 3개 3개를 써주시면 토라고 나오고요. 혹시 4개를 써주시면 토요일 이렇게 나와요. 지금은 3개만 써주시면 되죠.
참고로 여기는 소문자는 대문자인데요. 이렇게 물어보신 분이 있는데 얘는 대소문자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문자로 이렇게 AA 쓰셔도 되고요. 대문자로 AA 써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확인 눌러주시면 이렇게 형식이 바뀌게 되죠. 자, 그 다음 문제를 보시면 메모를 삽입할 거예요. 28셀이면 여기가 되겠죠. 여기에 최고 금액이랑 메모를 삽입하고요. 여기 보시면 항상 표시되도록 지정할 거고 그 다음에 자동 크기도 조절할 거예요. 자,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28셀에서 마우스 오른쪽 메모 삽입. 이걸 지울 때 백스페이스 바로 지워주시는 게 좋아요. 혹시나 이게 두 줄이 되면 안 되니까 이렇게 한 줄 상태로 바꿔주시고 여기다가 최고 금액 띄어쓰기나 오타 꼭 주의해 주세요. 그런 다음에 항상 표시되도록이면 여기를 선택해서 28셀에서 마우스 오른쪽 메모 표시 있죠? 눌러주시면 항상 표시되고요. 그 다음에 자동 크기를 조절하기 위해서는 요 안에서 마우스 오른쪽 메모 서식하면 글꼴밖에 안 보입니다. 글꼴밖에 안 보이죠? 맞춤이 없어요. 그래서 요 외곽 있죠? 외곽 테두리에서 마우스 오른쪽 메모 서식을 들어가셔야 이렇게 맞춤 탭이 보일 거예요. 맞춤 탭에서 자동 크기 체크해 주시면 자기가 알아서 자동으로 크기가 조절하고요. 혹시나 여기서 엔터를 아까 치셨던 분들은 이렇게 두 줄로 되거든요. 좀 주의해 주세요. 그래서 백스페이스 바 다시 이렇게 두 줄이 아니라 한 줄로 되도록 메모를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꼭 마지막 문제는 이렇게 모든 테두리가 나오는데요. A3부터 F, 여기 전체 다 지정하고요. F15까지 홈에 가서 여기 테두리에서 모든 테두리 설정해 주시면 5번이 끝나는 거죠. 이렇게 해서 틀릴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하나 제가 아까 빼먹었는데요. 가로 가운데 맞춤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가로 가운데 맞춤까지 한 번 더 검토해 보시고 뭐 빠진 게 있나 없나 한 번 더 확인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본 작업 2번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기본 작업 3번 시트로 이동하셔서 기본 작업 3에서는 시험 문제가 보통 고급 필터 아니면 조건부 서식이 나오는데요. 지금은 고급 필터 문제니까 고급 필터 문제를 보시면 요 표에서 공연 요금이 2,000 이상이면서 엔드죠. 예매량이 1000 이상인, 그쵸? 조건이 두 개 나왔어요. 이 조건을 A18셀에다가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먼저. 그 다음에 나중에 복사 위치는 22셀이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고급 필터에서 먼저 해야 될 작업은 조건을 먼저 여기다가 입력을 해주겠다. 라는 소리죠. 그러면 18셀에다가 공연 요금이 엔터 치시고요. 쓰거나 갖다 20 하나 둘 셋 2만원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어떤 분들은 여기 컨트롤 CV로 해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도 되는데 뭐 상관없습니다. 그냥 쓰셔도 되고 복사해서 가져오셔도 된다. 뭐 예매량도 이렇게 컨트롤 CV로 붙여놔도 되고요. 그냥 쓰셔도 돼요. 일단 예매량이 크거나 같다 10, 100, 1000 이렇게 해주시면 되죠. 이렇게 하면 엔드고요. 아시다시피 이렇게 하면 오화가 돼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가 이거나가 나오면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지금 이면서니까 이와 같이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조건이 입력이 다 됐다면 이 범위를 이게 목록 범위고 이게 조건 범위거든요. 그래서 커서는 이 안에 들어가 있으면 좀 편해요. 자, 데이터에 여기 고급 눌러주시고요. 다른 장세 복사 위에서부터 차근차근 보시면 돼요. 다른 장세 복사 목록 범위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깜빡깜빡 되고 있나요? A3부터 F15까지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고요. 아니면 다시 드래그 해도 되고요. 조건 범위는 아까 입력했던 A18부터 B19셀까지 드래그, 복사 위치는 A21셀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A21셀을 클릭해 주시고 확인을 눌러 주시면 이와 같이 지금 몇 개예요? 6개 데이터가 나타나죠. 공연요금이 2만원 이상인지 확인해 주시고요. 예매량이 1000 이상인지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이게 고급 필터가 틀리시면 범위를 이렇게 해서 마우스 오른쪽 삭제한 다음에 다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이것도 역시 5점짜리 작업이니까요. 또
마스터해서 5점을 다 맞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계산 작업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계산 작업은 각 8점씩이에요. 한 문제당 8점씩이니까요. 5문제 총 40점짜리 문제다. 기억해 주시고요. 평균이 80점대인, 자, 이 평균이 80점대예요. 이 80점대인 학생 수를 구하여 뒤에다가 명자까지 붙여서 출력을 해라 라는 문제죠. 자, 학생 수를 숫자를 구하기 때문에, 개수를 구하기 때문에 이 count ifs라는 함수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평균이나 합계는 아니니까 이 함수를 이용하시면 되고요. 여기다가 는 count ifs count ifs라고 쓰시고요. count ifs는 범위, 조건,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범위가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쌍따옴표 조건, 또 범위가 나오고요. 쌍따옴표 조건, 이런 식으로 여러 개가 나오죠. 자, 요 범위는 뭐냐면 우리 평균에 대한 점수니까 평균이 얼마 이상이다. 조건은 80점 이상이면서 또다시 범위가 나오죠. 평균의 범위, 평균이 90점 미만이다. 자, 80점대라는 거는 80 이상이면서 90 미만인, 이렇게 잡아주면 되죠. 일단 엔터를 치면 이렇게 3명이 나와요. 자, 일단 80 이상의 개수를 구해서 그쵸? 80점 이상이면서 90 미만인 3명이 나오죠. 하나, 둘, 셋. 뒤에다 근데 명자를 붙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더블 클릭해서 이 뒤에다가 인파스 엔드 쌍따옴표 명, 쌍따옴표 엔터 쳐주시면 이렇게 3명이 나오게 되겠죠.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요. 이것도 잘 나오는 함수니까 이 3개 함수가 참 잘 나옵니다. 꼭 한번 여러 번 연습해서 마스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볼게요. 자, 2번 문제 보시면 if 함수도 잘 나오죠. if랑 스몰 함수를 이용해서 이 하프 마라톤 기록인데요. 마라톤 기록이 빠른 3명은 입상을, 그 외에는 공백을, 두 가지니까 if 한 번만 나오면 될 것 같아요. 그쵸? 그러면 여기다가 는 하고 if 만약에 이 기록이 작거나 같다. 여기서 스몰 small 스몰 해주고요. 여기서 이렇게 드래그 해서 컴마 F4 눌러줘야 되겠죠. 절대참소 컴마 3. 자, 이렇게 하면 세 번째로 지금 빠른 사람이 기록이 돼요. 그 이하가 들어오면 1등부터 3등까지란 소리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세 번째로 작은 값이 얼마냐 찾아가지고 그 이전에 들어온 사람이 입상이다. 이거를 만족하면 입상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공백이다. 이렇게 되죠. 뭐 길이는 짧네요. 그래서 요 부분이 조건이 되고요. 이거를 만족하면 입상, 만족하지 않으면 공백. 엔터 한번 쳐볼까요? 공백이 나온 거예요. 드래그 하면 3명이 15분에 들어온 사람, 3분에 들어온 사람, 8분에 들어온 사람, 그러니까 1등, 2등, 3등이 되겠죠. 이렇게 3명만 입상이 나오면 되겠습니다. 어떤 분은 여기서 엔터 쳤는데 공백이 나왔네, 실수, 아무것도 안 나온 줄 알고 썼다 지웠다 하시는데요. 엔터 치고 쭉 끌면 이와 같이 나타나니까요. 한번 쭉 끌어 보세요. 자, 계속해서 3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3번 문제 보시면요. 차량 번호와 운행 제한 요일 표를 이용하여 쉬는 요일을 표시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쵸? 자, 이 표를 보시고요. 6이면 오른쪽에 한자를 출력해서 이게 6이면 여기서 6을 찾아가지고 여기 월요일을 여기다가 쉬는 요일이 월요일인가 봐요. 이렇게 나타나게 해달라는 소리고요. 그럼 여기다가 먼저 필요한 게 브이로그업이겠죠. 그 다음에 오른쪽을 출력해주는 함수 right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차량 번호, 1 오른쪽에서 한 자리를 추출하겠다. 이 6을 추출하겠다는 소리입니다. 이게 그쵸? 그 다음에 참조표는 여기서부터인데요. 뭐 밑에서부터 위로 이렇게 끌어도 돼요.
여기까지 해도 되고 여기까지 해도 되고 여러분들 마음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 대신 F4 눌러서 이걸 잡아 끌었을 때 이 표가 참조표가 내려가지 않도록 해주셔야 되고요. 콤마. 그 다음에 끝번호가 1번 여기가 2죠. 그래서 여기 컬럼 인덱스 넘버는 2라고 써주시고요. 1은 6은 6끼리 정확히 일치해야 되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정확히 일치. 바로 닫고 엔터를 쳐주시면요. 이렇게 되죠. 자, 요거를 이제 잡아 끌면 이와 같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여러분들 실수하는 부분이 요 F4를 이렇게 안 누르고 상대 참조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상대 참조로 만약에 하면은 여기 보시면 더블 클릭 해볼까요? 이렇게 빨간 범위가 위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오게 돼요. 여기까지 내려오기 때문에 이건 좀 틀린 거죠. 그리고 혹시 이렇게 not able 나오거나 이렇게 여기 녹색 점이 있으면 혹시 F4를 안 눌러서 그럴 수 있으니까 반드시 F4 눌러줘가지고 잡아 끌어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4번 문제 볼게요. 자, 입사일부터 오늘까지의 근무일수를 구하여라. 입사일이면 여기죠. 오늘까지의 근무, 오늘 날짜는 today 함수예요. days 함수는 요번에 새로 나온 함수인데요. days. 옛날에 360이 없어지고 days 함수로 이제 바뀌게 됐어요. days 함수. end date는요. 끝나는 날이기 때문에 오늘 날짜가 end date고요. 그렇죠? start date는 입사일이 됩니다. 그래서 end date는 오늘 날짜를 이유는 today, 콤마, 그 다음에 입사일을 찍어 주시면 근무 일수가 이렇게 나타나게 되겠죠. 됐죠? 이렇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뭐 데이지 함수 자체가 어려운 건 없죠. 그 대신 주의하실 게 큰 날짜가 앞에 온다. 그 다음에 스타트 데이트가 뒤에 온다. 이거 바꿨으면 안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4번 마치고요. 5번 마지막 5번 문제. 홈런이 40개 이상인 선수들의 삼진의 평균을 계산하여 평균을 계산하기 때문에 여기서 뭐 평균을 계산하는 함수 여기에 있어요. 계산하여 237에 표시하여라 라는 문제죠. 홈런이 몇 개 이상이에요? 홈런이 40개 이상 40개 이상인 선수들의 삼진의 평균을 계산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는 average if 여기 보면 범위가 나와요. 홈런이 몇 개 이상이다? 40개 이상이면서 40개 이상이면서 그 다음에 삼진의 평균을 계산해라. 그렇죠? 삼진이니까 삼진의 범위를 잡아주면 되겠죠. 엔터를 쳐주시면 이렇게 115가 나오게 돼요. 근데 이 문제 보면 이거 중 알맞는 함수를 선택하여 사용인데요. 자, 이거를 이용해서 풀 수도 있고요. sum if와 count if를 해서 풀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사용하든지 이거를 사용하든지. 만약에 이 앞에 거 두 개를 사용하겠다. 그러면 sum if를 먼저 구해줘요. 홈런이 40개 이상인 삼진의 합계를 구해주시고요. 나누기, 그쵸? 그 다음에 count if 홈런이 40개 이상이. 자, 이렇게 해도 115가 나와요. 결론이 똑같죠. 그래서 여기에서는요, 요걸 두 개를 사용해도 되고요. 아까처럼 average if를 사용해도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차트래요. 우리 계산 작업 5개 해봤는데요. 5개 중에 꼭 3개 이상은 맞춰야 되니까요. 잘 나오는 함수 위주로 연습 좀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분석 작업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분석 작업은 시나리오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시나리오가 나오면 변동값과 결과값을 좀 잘 잡아주시면 돼요. 자, 이 표에서 할인율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는 경우거든요. 할인율이 지금 여기 있죠. B20부터 C20까지 이게 변동값이고요.
결과값은 i16이 결과값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값이 어떻게 변함에 따라서 이게 어떻게 바뀌는가를 찾는 게 시나리오입니다. 그래서 이 변동값과 결과값에다가 우리 보통 이름을 먼저 정의하죠. 이름을 먼저 정의한 다음에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B20셀은 이름 정의는 회원 할인율로 엔터를 쳐주시면 되고요. 꼭 엔터 반드시 쳐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C20셀은 할인율이라고 쓰고 엔터를 쳐주세요. 그래서 B회원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I16은 I16셀이죠. I16은 여기다가 판매 총액 합계로 하고 엔터를 쳐주세요. 혹시나 이 이름이 잘못됐을 경우 이거를 딜리트로 지운다고 해서 지워지지 않거든요. 수식에서 이름 관리자 들어가서 여기에서 우리가 잘못된 거를 편집하거나 삭제하고 다시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꼭 주의해 주세요. 이름이 잘못됐을 경우에는 수식에서 이름 관리자 들어가서 제가 원하는 거를 편집하거나 삭제하고 다시 작업을 해준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시나리오 들어가기 전에 좀 편한 방법이 변동값을 드래그하고 들어가면 좀 편합니다. 변동값을 잡고 이 변동값이 이따 이렇게 바뀔 거죠. 변동값을 드래그하고 데이터에 보시면 가상문서 안에 숨어 있어요. 시나리오 관리자가. 그래서 시나리오 관리자 클릭해 주시고 추가 눌러서 시나리오 이름은 할인율 인상이에요. 여기다가 할인율 인상. 변경셀은 우리가 아까 여기를 잡고 들어갔기 때문에 이렇게 입력이 되어 있죠. 혹시나 입력이 좀 틀리거나 잘못되어 있으면 범위를 이렇게 지정해도 되는데요. 아까는 상대 참조인데 지금은 절대 참조네요. 그래서 변경셀은 상대 절대 참조가 필요 없습니다. 되어 있어도 되고 안 돼 있어도 돼요. 이렇게 한 다음에 확인을 클릭해 주시고요. 이 값은 여기 있죠. 20%와 15%를 각각 써주시면 돼요. 20%, 15%. 하나를 더 할 거기 때문에 추가를 눌러도 되고 확인을 눌러서 추가 눌러도 됩니다. 그래서 확인을 눌러서 추가 눌러도 되고 아까 그 상태에서 추가해도 되고 할인율 인하라고 써주시면 돼요. 됐죠? 변경셀은 그냥 냅두시면 되고요. 확인 눌러서 10%와 5%를 각각 입력하면 되죠. 10% 또는 0.1로 써도 돼요. 얘는 5% 이런 식으로 해주시고요. 이제 추가 누르면 안 되죠? 확인 누르면 이렇게 되어 있고요. 혹시 틀렸으면 편집 눌러서 수정할 수 있습니다. 뭐 인상을 편집 눌러서 수정한다든지 해줄 수가 있어요. 자, 이제 마지막. 여기서 다 필요 없고 요약만 누르면 되는데요. 이 요약을 눌러주시고 우리 결과 셀이 이거죠. I16 여기를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I16셀을 클릭해 주시면 되죠. 지정이 되어 있으면 그냥 확인 눌러도 되고요. 혹시 딴 데가 지정이 되어 있으면 얘를 클릭해서 확인 눌러 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시나리오가 되어 있는데요. 혹시나 여러분들 여기에 시나리오 이름이 없고 어떤 셀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셀이 있다는 건 이름 정의가 잘못된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름 정의가 잘못됐다면 시나리오 요약에서 이 시트를 삭제하고요. 이름 정의를 다시 한번 더 확인해 주신 다음에 데이터에서 가상문서 시나리오 관리자 들어가면 얘는 그대로 되어 있어요. 요약만 다시 해주시면 그렇죠? 저 내용이 좀 틀리거나 이럴 때는요. 이 시트 자체를 삭제하고 다시 해주셔야 되고요. 주의하실 점이 부분 점수가 없기 때문에 띄어쓰기라든지 이런 오타 같은 게 있는지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오타가 있으면 10점이 다 감점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분석 작업 2번 시트로 이동해 주시고요. 피벗 테이블을 해볼게요. 자, 범위를 A3부터 G15까지 잡고 하는 게 좀 편합니다. 피벗 테이블은 데이터에 없고 삽입에 있어요. 삽입해서 피벗 테이블 눌러주시고 기존 워크시트에 위치만 잡아주면 되는데 위치는 A21셀. 그럼 A21셀을 클릭해 주시면 되겠죠. A21셀 클릭해서 확인.
자, 이와 같이 나타나게 되죠. 그러면 문제를 보시고요. 여기서 납품업체는 보고서 필터에, 그럼 여기 납품업체가 있거든요. 얘는 보고서 필터로 이동해 주시면 되고, 제품명은 행레이블에, 제품명이 여기 있죠. 제품명은 행레이블로 이동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납품일은 열레이블로 이동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값에는 납품 수량과 납품 총액을 각각 여기에 이동을 해 주시면 되죠. 자, 납품업체는 필터에 됐죠. 그 다음에 제품명은 행레이블에, 그 다음에 납품일은 열레이블에 설정하고요. 값에는 납품 수량과 납품 총액을 각각 드래그해서 이렇게 처리하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만약에 이게 평균이다, 합계가 아니다 평균이다 그러면 필드 설정 들어가서 평균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아니죠, 합계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행의 총합계는 나타나지 않도록 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어디서 하냐면 여기에서 마우스 오른쪽 피벗 테이블 옵션 들어가셔요. 옵션 들어가시면 시험에 잘 나오는 거 세 가지가 있는데 빈셀 표시, 레이블 병합, 그 다음에 유형을 필터 가면 총합계는 표시되지 않도록이니까 여기 무슨 총합계죠? 행렬의 총합계죠? 이 두 개를 전부 다 해지를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 총합계와 여기 총합계가 사라지게 되죠. 아까 여기 있던 총합계와 여기 있는 총합계가 사라지는 걸 볼 수 있죠. 보통 우리 피벗 테이블에서 꼭 피벗 테이블 옵션 들어가는 게 나오니까요. 이 세 가지 꼭 외워두세요. 빈셀 표시, 레이블 병합, 여기서 이거 체크 해제하는 거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보고서 레이아웃은 개호 형식으로 디자인에 있어요. 이 위치도 보시면 되죠. 개호 형식으로 바꿔주시면 되고요. 혹시나 피벗 테이블 스타일 나오면 여기서 바꿔주시면 돼요. 보통이 뭐라든지 지금은 안 해도 되고요. 값영역의 표시 형식은 값필드 설정에 센서식의 숫자 범주 천 단위 구분기호를 사용하여 지정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있는 걸 말하는 건데요. 그쵸?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범위를 지정해서 마우스 오른쪽 셀서식 들어가서 숫자 범주에 천 단위 구분기호 사용해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또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죠. 이 합계를 납품수량 합계를 더블 클릭해서 표시 형식에서 숫자의 천 단위 구분기호 확인 또는 이제 여기 납품 얘도 더블 클릭해서 표시 형식 누르셔서 숫자의 천 단위 구분사에 이렇게 확인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요. 뭐 그거는 어떤 방법을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역시 얘도 피벗 테이블도 중간에 하나만 틀려도 10점이 전부 다 감점이 돼요. 10점이 다 감점이 되기 때문에 하나하나 뭐 틀린 게 있는지 없는지 차근차근 해주시면 돼요. 뭐 이건 했는지 요건 했는지 A21셀이 맞는지 그 다음에 개호 형식으로 제가 지정했는지 그 다음에 천단위 구분기호를 했는지 한 번씩 확인해서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매크로 작업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매크로 작업하기 전에 이 개발 도구가 떠 있는지 보셔야 돼요. 이게 안 떠 있으신 분은 여기 누르셔가지고요. 빠른 실행 도구 모음 더보기 눌러서 기타 명령 그 다음에 리본 사용자 지정 여기서 이게 체크가 안 돼 있으면 이렇게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기타 명령 들어가셔서 리본 사용자 지정에 개발 도구를 체크를 해 주셔야지만 저게 보이니까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또 한 가지 개발 도구에서 매크로 보안 누르면 요거 되어 있으면은 매크로가 또 이제 알림 표시되고 안 될 수 있으니까 그때는 요걸로 이제 선택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매크로를 해볼게요. 매크로는 두 문제가 나오고요. 각 5점씩 10점짜리 작업입니다. 총원의 영역에 대하여 이 영역에 대하여 서울부터 제주도까지 합계를 계산하고요. 생성하고 매크로 이름은 총원 썸 함수를 사용해라. 해볼까요? 자, 커서는 밖에 있는 게 좋죠. 개발 도구에서 매크로 기록 눌러서 매크로 이름은 뭐예요? 총원이니까 여기다가 총원이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확인. 자, 여기다가 는 한 다음에 썸 가로 열고
서울부터 제주도까지 선택해서 가로 닫고 엔터. 자, 자동 채우기 해주시면 되죠. 범위는 냅둬도 되고 그냥 해제해도 돼요. 근데 반드시 뭐를 해줘야 돼요? 개발 도구에서 중지를 해줘야 되죠. 자, 도형을 삽입할 건데요. B12부터 C13까지는 여기다가 도형을 넣을 거예요. 도형을 직사각형 도형을 넣을 건데 이때 삽입해서 도형 눌러서 여기 있죠? 여기도 있죠? 클릭해서 Alt 누른 상태에서 좌측 상단부터 우측 하단까지 드래그하면 딱 맞게 드래그가 돼요. 눈금선에. 이때 Alt를 쓰면 좀 편하게 드래그할 수 있어요. 그리고 방금 저와 같이 범위를 이렇게 선택해 놓고 여기다가 하면 좀 편해요. 이 범위가 없으면 우리가 지금 어디다 해야 되지 잘 모르거든요. 그쵸? 그래서 범위를 선택해 놓고 도형을 삽입하면 좀 더 눈에 보이니까 편하게 할 수 있고요. 여기에다가 총원이란 텍스트를 입력하래요. 그러면 총원 입력해 주시고요. 입력됐나요? 마우스 오른쪽 매크로 지정 총원을 선택해서 확인을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여기 오타가 있으면 어떻게 수정합니까? 그러는데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텍스트 편집 누르면 수정이 가능하고요. 크기 조절도 다시 지정이 가능합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볼게요. A3부터 I3까지 여기죠. 이 영역에다가 채우기 색을 노랑, 글꼴색은 빨강 생성해 볼게요. 하기 전에 개발 도구에서 매크로 기록, 매크로 이름은 뭐예요? 서식. 확인 눌러서 A3부터 I3까지 잡아주시고 홈에 가서 채우기는 노랑이고요. 글꼴색은 빨강이에요. 노랑에 빨강으로 잡아주시고 범위 해제하고요. 개발 도구에서 기록 중지해 주시면 되죠. 반드시 기록 중지해 주셔야 됩니다. 자, E12부터 F13까지 드래그 해 주시고요. 단추인데요. 삽입에 단추 있어요. 이 단추죠. 단추 눌러서 Alt 누른 상태에서 또 드래그 해주시고요. 단추는 매크로 지정 상자가 자동으로 뜹니다. 서식을 더블 클릭하거나 확인을 눌러주시면 돼요. 선택해서 확인. 이 글자는 서식으로 텍스트를 서식으로 입력하고라고 되어 있으니까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나타나게 되겠죠. 만약에 총원을 지우고 이걸 눌렀을 때 표시되면 정상적으로 매크로가 진행이 된 겁니다. 자, 마지막 작업 차트 시트로 이동해 주시고요. 차트는 여기서 보듯이 5문제고요. 각 2점씩 해서 총 10점짜리 작업입니다. 첫 번째 문제는 보통 데이터를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문제가 나오는데요. 데이터를 추가하래요. 지금 보니까 여사원에 상반기만 되어 있어요. 근데 하반기 값을 추가하란 소리죠. 그러면 디자인에서 데이터 선택 누르셔가지고요. 상반기밖에 없죠. 우리 하반기를 여기다 추가해 볼게요. 추가 누르셔서 계열 이름은 하반기라고 써주시고요. 이 계열 값은 지우고 여기다가 하반기 값 요죠. 378 쉼표나 컨트롤 눌러도 쉼표. 두 번째는 왕수진 쉼표, 이수연 쉼표, 최효진 쉼표, 이성훈도 여자죠. 자, 요렇게 해서 확인을 눌러주시면 하반기가 추가되는 걸 볼 수 있고요. 또 확인을 눌렀을 때 이와 같이 추가되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차트 제목을 입력하고요. 궁서체의 색깔은 주황, 그 다음에 채우기는 파랑. 이와 같이 지금 바꾸란 소리죠. 그래서 차트 요소 추가 누르셔도 되고요. 차트 요소 추가 여기도 있어요. 이거를 선택해도 되고 얘를 추가해서 제목을 선택해도 됩니다. 일단 차트 요소 추가 눌러서 차트 제목을 클릭. 차트 제목은 여사원 영업 실적 현황이라고 입력해 주시면 돼요. 자, 현황이라고 입력해 주시고요. ESC 누르면 이렇게 선택이 되죠. 이 상태에서 하면 안 되고요. ESC 눌러서 외곽이 선택된 상태에서 홈에 가시면 글꼴은요. 궁서체. 자, 그 다음에 표준색은요. 주황.
글꼴색은 주황, 그 다음에 새우색은 파랑. 자, 이렇게 해주면 얘랑 똑같이 됩니다. 자, 왕수진의 상반기. 왕수진의 상반기와 하반기 두 개네요. 상반기를 선택하면 다 선택되는데 얘를 한 번 더 클릭하면 얘만 선택돼요. 그렇죠? 여기서 차트 요소 추가, 데이터 레이블에서 바깥쪽 끝에 해주시면 이와 같이 추가가 됩니다. 같은 방법으로 하반기를 선택해서 왕수진 하반기만 한 번 더 선택하면 얘만 선택되고요. 차트 요소 추가, 데이터 레이블 바깥쪽 끝에 해주면 이렇게 두 개가 추가가 되죠. 그림을 보고선 판단해 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축의 주단인데요. 여기 보시면 축의 최대값을 500, 여기 주단위가 여기죠. 여기죠. 세로값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축 서식 눌러서 최대값을 500, 최대값을 500 해주시고요. 주단위 주라고 되어 있는 게 주단위거든요. 얘를 100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최대값이 500이고요. 100씩 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마지막으로 차트 영역인데요. 여러분들 이게 그림 영역이고 이게 차트 영역이죠. 차트 영역에서 마우스 오른쪽 맨 밑에 보시면 영역 서식이 있어요. 영역 서식 들어가신 다음에 테두리에 보시면 둥근 모서리 여기 있죠. 둥근 모서리 체크해 주시고요. 요 그림자는 어디 있냐면 여기 있어요. 여기 두 번째 보시면 효과 누르셔가지고 그림자 미리 설정 오프셋 대각선 오른쪽 아래면 이겁니다. 오프셋 대각선 오른쪽 아래 요거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면 결과가 이렇게 나오고요. 우리 그 문제 차트는 문제 보시면 그림이 있으니까요. 이 그림하고 뭐 빠진 게 있는지 한번 더 확인을 해주시면 돼요. 지금 뭐 틀린 게 없다 그러면 되고요. 하나라도 역시 틀리면 또 감점이 되기 때문에 하나하나 세세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우리 오늘 차트까지 다 마무리를 졌습니다. 그게 도움이 되셨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여러분들 이 커마리그 합격하시려면요. 문제를 기출문제, 모의고사 이런 것들을 꾸준히 풀어보시면 충분히 70점을 넘어서 합격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서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